2020년 파괴적 혁신기업 50선의 2위를 차지한 기업은 흥미롭게도 한국의 쿠팡입니다. 물론 쿠팡이 뭐 한국에서냐 미국에서냐 이런 논란이 참 많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국내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이 CNBC 디스럽터 50에 선정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어쨌든 되게 반가운 일이고요. 자, 그럼 왜 쿠팡이 디스럽터 50에 선정된, 그것도 2위라는 아주 높은 순위에 선정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스타트업 중에 최초로 CNBC 디스럽터 50에 올해 2020년도에 선정이 됐고요. 선정되면서 이 CNBC의 심사위원들, 평가위원들은 쿠팡을 한국의 아마존이라는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커머스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 얘네가 본 것은 일단 쿠팡의 고객 중 30% 이상의 고객이 1년에 70회 이상 쿠팡으로 온라인 쇼핑을 한답니다. 제가 보기에 뭐 온라인 쇼핑이 워낙 보편화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제가 이용하니까 저도 한 1년에 한 70회 정도 이상은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쿠팡의 30% 이상이 이렇게 1년에 70회 이상 온라인 거래를 한다는 것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또 하나 이제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날 늦게까지 주문을 하면 24시간 내 배송을 하거나 혹은 다음날 새벽 배송하는 이런 혁신적인 그런 서비스들, 이런 쿠팡의 풀필먼트 센터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혁신적인 배송 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아주 높고요. 뭐 아시다시피 쿠팡은 지금까지 우리 언론에도 많이 소개된 것처럼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부터 워낙 투자를 많이 받았죠. 그 누적 펀딩 규모가 34억 달러, 거의 한 4조 원 정도 되고요. 기업 가치는 무려 90억 달러, 10조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거품이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쿠팡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년에, 빠르면 내년에 IPO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IPO 과정에서 상당히 공모주 시장에서 큰 논란 혹은 관심을 아마 받을 것 같습니다. 쿠팡이 주목받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이커머스 시장을 새로운 기술 혁신 기반으로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뭐 어쨌든 지금 큰 적자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선도하는 역량과 선도하는 측면은 저도 인정하는데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커머스 사이트라는 점, 그리고 99% 이상의 주문을 24시간 이내에 배송한다는 점, 정말 혁신적인 거죠. 그리고 작년부터인가요? 새벽 배송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다는 것. 이런 점들 때문에 쿠팡이 주목받는 이유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 미국의 패스트 컴퍼니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미디어 사이트에서 쿠팡을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에 하나로 선정했다는 겁니다. 선정 이유는 기술과 물류 측면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쿠팡이 무려 아시아 지역 이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에 2위로 선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뭐 2위로 선정할 정도까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가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제 생각엔 이 부분이 아마 쿠팡 미국 본사 측에서, 모회사 측에서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쿠팡의 미래를 보시면 과연 내년에 IPO가 가능할까 참 궁금한데요.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 근데 내가 IPO를 일단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현재 누적 적자가 3조 원에 달하는데
문제는 작년에 펀딩받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투자금을 이게 올해 다 소진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추가 투자를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벤처 캐피탈이 쿠팡에 투자할까? 제가 보기에 이것도 쉽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어쨌든 쿠팡 입장에서는 새로운 물류센터, 풀필먼트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대규모 투자가, 그것도 몇 조 원의 투자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IPO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이 일환으로 쿠팡 LLC, 미국 모회사죠. 미국 법인입니다. 최근에 쿠팡 LLC에 고위급 미국의 유명한 임원들을 대거 영입을 했습니다. 뭐 이사회 멤버로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제도 이사를 영입을 했고요. 또 나이키, 월마트, 딜로이트 출신의 마이클 파커라는 사람을 최고 회계 책임자 CAO로 또 임명했고, 피아트 그룹 출신인 알베르토 포나로를 또 CFO로 또 영입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쿠팡이 이렇게 추진하는 게, 대거 영입을, 유명인사 영입을 추진하는 게 나스닥 상장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회사지 않습니까, 쿠팡은? 근데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서 투자해서 IPO 했거나 IPO하다 실패한 회사로 우버와 위워크가 있습니다. 이들 회사와 닮은 꼴이 될 것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많고, 저도 그런 평가에 공감을 합니다. 설사 상장을 하더라도 우버처럼 상장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질 거라는 거죠. 거품, 기업 가치에 대한 거품 논란이 되면서. 혹은 위워크처럼 상장을 시도했는데 수익성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기업 가치 거품 논란이 나면서 상장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워크는 아시다시피 상장하기 전에 기업 가치가 무려 470억 달러였습니다. 거의 5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50조 원이 넘는 거죠. 근데 상장 IPO 추진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다시 재보니까 80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쿠팡도 이런 논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아마 내년 IPO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파괴적 혁신기업 50선의 두 번째 회사로 2위를 한 쿠팡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희 이러한 영상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파괴적 혁신기업 50선 앞으로 2주간 계속 올라갈 테니까 계속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